지금부터는 과거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에 환급 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시기에는 무척 바쁘죠. 그리고 세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공제 받을 수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기간은 과거 5년간입니다. 그래서 3년은 경쟁 청구라는 법정 권리를 통해서 2년은 고총 처리라는 시혜적인 제도를 통해서 즉 2005년부터 2009년간 놓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지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납세연맹이 생긴 2000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환급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 근로자들이 놓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유권에서 환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다. 왜 사업자들은 놓친 것을 환급해 주는데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은 환급을 안 해주냐 해서 아주 강하게 우리가 운동했고, 그래서 근로자들도 놓친 소득공제에 대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법정 권리인 경쟁처분권 입법운동을 해서 우리가 쟁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충처리 2년을 통해서 도합 우리가 부가가치적 시효인 5년에 있는 과거 5년간은 지금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연말정산 과거 놓친 환급은 납세연맹의 어떤 연말정산 환급운동, 즉 연말정산 환급운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연말정산 환급운동이라는 것은 복잡한 세법을 납세자에게 널리 알려서 납세자들이 정당하게 내야 될 세금만 낼 수 있는 권리, 즉 절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운동하는 것을 우리가 연말정산 환급운동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추가 환급 받는 유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시에 우리가 보통 퇴직자들은 퇴직 시에 연말정산합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우리가 퇴직해야 하는 회사에서 신용카드든 의료비든 보험료 영수증 제출하라고 대부분이 안 합니다. 그냥 약식으로 기본공제하고 4대 보험만 떼고 다 그냥 퇴직금하고 포함해서 퇴직금 줄 때 환급세 조금 계산해서 다 줍니다. 그런데 퇴직자들도 만일에 10월 달에 퇴직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10월까지 지출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주택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부금이라든지 개인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 1년 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지출된 것을 전혀 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친 경우에는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퇴직연도에 연봉이 꽤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상반기에 퇴직하거나 퇴직한 연도에 총 연봉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은 환급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환급 대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사생활 보호로 자신의 소득공제를 누려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임 치료를 받고 있거나 특히 부양가족이 장애인 경우에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실직해서 있는 경우 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자진해서 공제를 누락해서 추가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는 또 근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장애인이라든지 본인이 심하게 아프다는 것을 회사에서 알면은 잘릴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자진해서 놓쳐서 추가를 환급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기에 불가피하게 해외 출장 중이거나 휴직 중이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환급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 만료기간이 갱신돼서 연말정산 시스템을 또 이용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환급 받는 유형이 복잡한 세법을 몰랐어. 복잡한 세법이라는 것은 따로 사는 부모님을 차남이나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한 사람은 받아야 되겠죠. 라든지, 예를 들면 암 환자라든지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장기간 치료를 하는 중증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든지,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도 가능하다든지, 사실 이런 내용은 세법을 열심히 공부해도 전문가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납세연맹에서 이러한 내용을
쉽게 풀어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 소득공제 자료 동의를 받지 못해서 뭐 직권 받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소득공제 신고서를 잘못 적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또 잘못 역말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런 것도 있고, 또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해도 환급보험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연말증산 때는 그냥 기본 공제만 받으시고 다른 공제는 자기가 직접 노칭 공제를 통해서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이렇게 개인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연말증산을 아예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세금 자체를 회사, 그러니까 회사에 다 부담해주고 연말증산에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회사를 통하지 않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놓친 소득공제를 받는 개념은 연말증산이라는 것은 개인소득세라 그랬죠. 그래서 회사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회사가 알면은 싫어하지 않을까 해서 신청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과거노치 우리 소득공제 환급은 회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리고 회사한테도 통보가 안 된다. 그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2010년 기속, 즉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한데 언제부터 가능하냐? 그래서 올해는 지금 3월 11일부터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자, 연말정산에 관한 우리가 그 납세의무 성립시키는 2010년 12월 31일이고, 그리고 회사에서 3월 10일 날, 올해 3월 10일에 신고하죠. 그래서 경쟁 청구를 우리가 노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3월 11일입니다. 그리고 5월달 확정 신고, 올 말까지 이제 납세의무 확정 우리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6월 1일부터 사실상 부가채점 시효가 계산됩니다. 부가채점 시효라는 것은 세금을 가소신고했을 때, 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그리고 5년 환급 청구 시효가 만연히 5년 뒤에 이제 만료가 되죠. 그래서 5년 안에는 언제라도 환급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9년간 기속에 이제 환급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정 청구 기간이 3년이고 고충이 2년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우리 한국 납세연맹에서 환급 신청할 때 서류가 2개가 합니다. 즉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으로 서류가 가고, 그리고 소득세 세원관리과로 또 서류가 하나 더 가서 환급 시기가 다 각각 틀립니다. 즉 납세자 보호 담당관으로 고충을 통해서 신고하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은 환급이 좀 빨리 되고, 경정 청구 기간은 환급 기간이 2개월입니다. 그래서 조금 환급이 늦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놓친 거는 시효가 올해 5월 말일입니다. 2011년 5월 31일이기 때문에 4월 달까지 사실 납세연맹에 신고를 해야만이, 환급 대행을 신청해야만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납세연맹에서는 과거노치 소득공제를 환급 대행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는 이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일단 우리 납세연맹 회원에 가입하시고 연말정산 환급 신청 코너에서 환급 신청하시고, 납세연맹으로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하고, 그리고 놓친 소득공제 서류를 보내주시면은 납세연맹에서 이제 우리가 서류를 검토해서 세무서로 환급 신청 서류를 보냅니다. 이 환급 신청 서류는 개인이 사실상 만들기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납세연맹에서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세무서로 등기를 보내면 세무서에서는 개인 납세자 근로자에게 구자로 직접 환급을 해줍니다. 보통 1개월 소요가 되죠. 그 환급 대행 신청지 연맹으로 송부할 서류는 이렇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내시면 되고, 그리고 놓친 소득공제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은 납세연맹 홈페이지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다. 즉 회사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득공제 놓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되는 것은 2006년 이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출력해서 아주 간편하게 납세연명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놓친 소득공제에서 지난 우리 납세연명의 10년간 한 3만 명이 한 300억 정도를 환급해 주십니다. 한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최고 환급액 받은 분들이 한 5,500만 원 받으신 분도 있고 1,000만 원 이상 받으신 분도 꽤 많습니다. 특히 환급 왕인 우리가 외국 영주권자를 가지고 있는 해외 비과세, 총급의 30% 비과세를 받는 영주권자들이 최고 환급을 많이 받으시고 특히 또 환급이 많으신 분들은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과거 따로 사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놓친 경우에 계속 놓칩니다. 그래서 과거 5년간 매년 놓쳤기 때문에 보통 환급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환급이 많은 것이 중증 환자입니다. 즉 암인이나 어떤 중풍치매, 난치성 질환이 계신 분들은 수술을 한 경우에는 굉장히 수술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공제를 받으시면은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에서 합계 350만 원 받을 수 있고 연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수술비로 1억이 들었다 그러면은 연봉의 3% 초과되는 거의 9천만 원 정도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액이 1,000만 원, 2천만 원도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즉 기부하는 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 돈으로 기부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환급 정보라는 것은 연말정산 환급 정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나 주변에 우리가 전달했을 때 자기 돈은 아니고 국가 돈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하는 좋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자기만 이 좋은 정보를 알고 있지 마시고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면은 아마 이렇게 환급 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아주 고마워하실 거고 그리고 자기에도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